네, 안녕하세요. 오늘 93회죠? 요즘 우리 최미 박사님이 바쁘신가 봐요. 새로 동부센터에 맡으시느라고. 음, 네, 좋습니다. 오늘 93회 토요마음공부 2022년 4월 9일이죠. 네, 오늘도 3분 명상으로 우리 모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잠봉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응답하면 네. 그 오늘은 이 질의응답 화면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짧은 강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성공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뭘까요? 명예일까요? 네, 어떤 사람한테는 또 사랑일까요? 또 어떤 사람한테 그 모두일까요? 네. 아무튼 일반적으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걸 생각하죠.
어떤 일을 또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은 또 그것이 잘 되길 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보면은 어떤 재능이라고 할까요? 능력 이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없이 뭘 얻으려고 한다면 도둑놈 심보겠죠. 근데 이게 재능 이런 능력 물론 여기 또 노력도 있어야겠습니다만 열심히 어떤 운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재능이 있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아무리 그래도 일이 성취되는 걸 보면 운도 있어야 된다. 운도. 여러분 보기 어떤 것 같아요? 운하고 재능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그냥 계시면 심심하니까 채팅창에 쓰셔도 돼요. 운과 재능, 능력, 운과 능력 이게 어떤 게 더 얼마큼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다. 네,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한데 그 비율로 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능력이 더 중요하다. 50대 50. 네, 50대 50. 처음엔 재능이 있어야지만 장기적으로 운이 꼭 중요한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시기도 하고요. 어떤 것 같아요? 별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운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정 선생님, 운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러셨습니다. 네. 아, 어떤 분이 오늘 제가 말하려는 걸 쓰셨네. 예. 운칠기삼. 네, 운칠기삼. 운칠기삼. 이게 운자죠. 운칠기삼. 이그 한자로 쓰니까 좀 대단한 것 같기도 하네요. 사자성어죠. 들어보셨나요? 운칠기삼. 어떤 분이 쓰셨나? 그 저랑 좀 통하셨네요. 이게 저희 장인어른이 요즘은 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 전에 처가에 모이고 그러면 좀 그 고스톱을 좀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고스톱하고 그러면 우리 장인어른이 그런 말씀 종종 하셨어요. 운칠기삼. 그 고스톱 같은 놀이는 이 기술이 있다 되는 게 아니라 운이 따라야 한다. 운이. 여러분도 보면은 혹시 그런 적 없어요? 초보자 운이라고 하나? 아 고스톱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는 돈을 많이 따기도 하죠. 네, 그럴 때 보면 운이 중요한가? 그래서 운칠기삼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그 기술을 닦아도 소용이 없는 걸까요? 네, 물론 소용이 없지는 않겠죠. 근데 작은 일은 모르겠는데 큰 일이 이루어질 때 보면은 운도 많이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좀 열심히 했는데 보면 옆에서 볼 때도 좀 안타깝다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운도 좀 따라야 되지 않나. 그것도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어떤 직장에서도 이 사람 참 되면 좋은데 하는데 좀 안 되기도 하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 이 운이란 건 어떤 걸까요? 그냥 주어지는 건가요? 알 수 없는 건가요? 운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그냥 랜덤하게 복불복이다 그런 걸까요? 근데 동양에서는 이 운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랜덤하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동양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얼마나 덕을 쌓는가, 덕을. 공덕이라고도 하죠. 공덕. 얼마나 공덕을 쌓는가. 덕을 쌓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해서 덕이 되는 혹은 득이 되는 일을 했는가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동양에서는 이런 덕을 쌓고 공덕을 쌓는 이게 또 자꾸 지워지는군요. 어떻게 썼었죠? 네.
이렇게 썼었죠. 공덕. 네. 덕을 쌓는다는 거죠. 덕을. 이 덕을 쌓는 사람에게 운도 따르는 게 아닌가. 이게 좀 동양적 관점입니다. 주역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먼저 쓸까요? 여기 적선지가의 필유 여경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쌓을 적자예요. 어, 선이죠. 착할 선자. 적선지가의 선을 쌓은 집안에,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지은 집안에 반드시 어, 경사할 때 경자입니다. 필유 여경이라. 선을 쌓은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다. 좋은 일이 있다. 이게 이제 그 주역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뭐 여기 보면은 불선을 쌓게 되면은 반드시 재앙이 있다. 그런 말도 뒤에 대꾸로 나옵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도 보게 되면은 우리 그전에는 그런 말씀이 꽤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자본주의가 강해지면서 그런 좋은 말도 없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공자님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인용했습니다만, 견리사의, 내가 이익되는 게 보이면 반드시 의로움을 생각해라. 이게 의로운가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 그렇게 어려운 공자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렸을 때마다 많이 듣던 말이, 자식 키우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말을 종종 했어요. 요즘은 별로 못 듣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익되는 일이 있어서 막 혈안이도 달려들려고 해도, 야, 그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 그러면 돼. 그게 말하자면 우리 암암리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목숨을 대신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한테 잘못될 수도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이득되는 일을 했는데 그게 내 자식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뭐 이런 그 생각을 하면 차마 못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말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행동에 어떤 규범이 돼주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 올 초에 그 호랑이해 호연지기를 기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호연지기. 그래서 호연지기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이 떳떳한 삶을 사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여러 사람에게 덕이 되는 행위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말씀 드릴 때 좀 조심스러운 거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전부 내가 뭘 잘못했다는 뜻이냐? 너무 또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네. 또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동양에서는 또 그런 그 도망갈 수 있는 계책이 있죠. 전생까지 얘기하니까 알 수 없죠. 네. 알 수 없는 건데,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사는 동안 좀 바르게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은 착하게 사는데도 일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또 좀 다른 여담인데요. 여담인데 그 그런 사람의 전생은요, 하늘나라에 있다 온 사람이랍니다. 그때 그 불교학자 김성철 교수가 대담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천상세계에 살던 사람은 말이죠. 그 천상세계도 이제 자기 지은 게 다 업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 자기 지은 게 다 끝나면은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천상에 있는 동안에는 공덕을 지을 수가 없대요. 여기 우리가 지상세계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또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덕을 쌓을 수가 있답니다. 근데 천상세계에서는 공덕을 쌓을 길이 없대요. 다 여건이 훌륭한 여건이라서 내가 무슨 누군가를 위해서 공덕을 지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천신들은 이게 자기의 업이 다해서 이제 천상에서 내려올 때가 되면 아주 불안해진대요. 지은 공덕이 없어갖고 좋은 지은 거로 천상에 태어났는데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다 까먹어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또 윤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 세계에 오기도 힘들대요. 공덕이 없어서 인간 세계에 태어나기도 힘들대요. 저 아수라 뭐 저기 뭐 아기 축생 이런 쪽 가게 되지. 그래서 끄트머리라도 인간 세계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인간 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요. 아주 착하대요. 근데 되는 일이 없대. 그 주변에 혹시 되는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착한데 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전생에 천신이었나? 이렇게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웃다가 그래도 좀 남는 교훈도 있겠죠.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선지가 필류적용 이걸 말씀드린 거는 오늘 본론은 사실은 뭐 본론이라고 큰 건 아닙니다만 그 어떤 분이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을 했대요. 내가 정말 그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이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분도 전생에 선신이었나? 모르겠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찌 보면 위로의 말씀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따끔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지은 게 없어서 그렇다. 베푸는 거,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말을 쓰죠. 당신이 베풀질 않아서 그렇다. 몰라요. 천상에 있다 보니까 뭐 베풀 기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더니 이제 이 하소연하는 분이 또 볼멘소리 하죠. 아니 제가 가진 게 있어야 뭐를 베풀지요. 저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베풉니까?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우리가 보시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나오신 말씀이 무제 칠시예요.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재물 없이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준비했는데 23번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돈도 없고 재물이 없어서 줄 게 없어서 나는 뭐 공덕을 쌓을 수 없습니다 했더니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제, 재물이 없이 할 수 있는 7가지의 보시다. 뭐가 있을까요? 여기 7가지나 있네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공덕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돈 없어도. 첫째, 화한시. 화는 어떤 걸까요? 미소 띈 얼굴이겠죠. 환한 얼굴, 화한시. 얼굴로 지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얼굴로 지을 수 있는 공덕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강의 들으면서도 제가 시원찮은 강의를 해도 이렇게 하면요. 그 공덕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하찮은 강의를 해도 이러지면요. 하찮은 강의 하던 강사도 아마 멋진 강의 하게 될 거예요. 이것도 공덕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가족과 대화를 하다가도 그래? 그랬어? 뭐 이렇게 아주 뭐 맞장구를 잘 쳐주면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는 공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잘하면 여러분들이 또 잘 웃어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여기 화는 아니지만 이따가 또 언급 나오겠습니다만 아마 또 유튜브 올라갔을 때 댓글 좋은 거 달아주고 좋아요 누르는 것도 좋은 거 아닐까요? 구독 눌러주고 뭐 좋아요 누르면 그것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는 공덕 아닐까요? 오늘부터 이제 구독과 좋아요 막 늘어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말로 할 수 있는 거 언사시라고도 하고 그냥 언시라고도 해요. 사자 빼고 그냥 언시. 말로 할 수 있는 보시다. 이거 참 많죠. 이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좀 써줘 봐 주세요.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무엇이라고 할까 하는 게 어떤 말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말이 보시가 되는 말일까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뭐 어떻게 위로 칭찬, 격려, 위로. 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 이렇게 글 써주는 것도 언시 아닐까요? 이런 것도 글로 써주는 거. 말이나 글로. 건평행성. 야, 좋습니다.
너는 잘 될 운명이다. 칭찬이나 덕담,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위로, 어떤 사람한테는 위로, 격려, 칭찬. 아마 감사도 그렇지 않을까요? 감사. 그냥 뭐 내가 돈 냈으니까 뭐 물 갖다 주고 반찬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는 거 당연하지가 아니라 갖다 줄 때마다 아우 감사합니다. 물 한 잔 갖다 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면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기분이 좋아요. 내가 그냥 일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아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도 갖다 주니까 고맙다는 말을 듣는 존재구나. 그죠? 그래서 감사, 축복, 네, 참 좋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간부터 바로 이 공덕은 혼자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정말 이건 정말 긍정심리 수행이죠. 이게 긍정심리 중에서 자비행.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비관만 하지 말고 자비관과 자비행이 함께 돼야 온전한 자비수행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비관은 자비기원이죠. 이 자비기원. 근데 사실 자비기원 하다 보면 자비행도 하기 쉬워지죠. 자비기원, 자비행, 자비수행. 그래서 자비명상이라는 말을 쓰시기도 하는데 그럼 명상의 원래 의미랑 좀 헷갈리니까 자비수행 중에 자비기원 수행, 자비행 수행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 무죄칠시는 이제 자비수행에 해당되죠. 특히 자비행. 그래서 말로 할 수 있는, 입으로 할 수 있는 말, 손으로 쓸 수 있는, 타자할 수 있는 그런 표현할 수 있는 뭐 수화를 하시는 분들이면 수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심시. 사실은 이게 심시가 자연스럽게 화한시나 언시로 나타나겠죠. 또 거꾸로 화한시, 언시를 하다 보면 마음도 심시로 또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연결이 있어서 내 마음 자체가 늘 자비기원, 여기 자비관, 늘 자비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자비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비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아마 급여리도 자꾸 하다 보면 급여리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자비심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또 자비심이 있다 보면 급여리 잘 되고 그럴 수도 있지. 예. 하다 보면 또 자비심이 늘고 자비심이 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좀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서로 이제 이 웰빙 인지의 수행하고 자비 수행하고는 서로 지혜와 자비를 함께 닦는 수행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를 함께 닦는 좋은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시 연결되죠. 마음으로 자꾸 자비 기원을 하는 것도 심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시. 이것이 이제 화안시랑도 연결되는데요. 연결되죠. 어떻게 뭐 눈빛만 혹은 얼굴만 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빛이 어때요? 눈매가 순한 사람이 있죠. 눈매가 아주 무서운 사람도 있고요. 물론 장군 뭐 이런 장군을 하려면 또 좀 눈매가 무서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도 그래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장군이라고 해도 집안에 가면은 또 부드러운 남편, 부드러운 또 가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 거울 볼 때 어디를 주로 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데 뭐 잘났나 못났나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내 눈매가 오늘 순한가. 사실 이거는 얼굴 명상하고도 통하죠. 우리 몸 명상할 때. 몸 명상할 때 왜 부분 몸 명상할 때 얼굴 명상. 특히 이런 미간 같은데 내가 입술이 지금 올라간다 내려간다. 요즘은 이제 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볼 수 없습니다만 예전에 지하철 타고 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여학생들 보면 참 이쁘장하고 참 잘생겼다 하는데 입술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게 습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고운 얼굴인데 왜 저런 얼굴을 하나. 그렇다고 가서 내가 뭐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좀 이상한 아저씨다 그러겠죠. 근데 속으로는 내 딸이라면, 내 조카라면은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야, 네 얼굴이 이러고 있다. 그거 아니? 근데 그 여학생은 모를 거예요. 왜 모를까요? 거울 볼 땐 그 표정을 안 짓거든. 거울 볼 때는 최대한 이쁘게 보이려고 정말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막 보지 않아요? 거울 보면서 얼굴 마음에 들 때까지 막 얼굴 표정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평소에 어떤 얼굴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그 내 눈매도 어떤가. 그 화한 씨랑 연결되는 거죠. 내가 평소 사실은 다른 사람 이전에 내 인매가 부드럽고 내 눈매가 부드러우면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우리가 분노를 마음에 품으면 첫 번째 희생자가 나이고 자비의 마음을 품으면 자비의 첫 번째 수혜자가 나인 것처럼 이런 사실은 얼굴로 말로 마음으로 눈매로 내가 보시를 하게 되면 그게 사실은 나를 위한 보시기도 해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내 마음이 화평해지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신시, 몸으로 하는 거죠. 몸으로. 요즘은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버스를 타거나 그러면 가방 받아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또 그런 걸 또 안 해요. 예. 개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다 모든 거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지. 받아주겠다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왜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죠. 그 예전에는 목욕탕 가면은 다 등 밀어주고 그랬는데 모르는 사람끼리도. 요즘 그런 거 없죠? 이태리 타월이 잘 나와서 그런가? 근데 그전에는 좀 이렇게 서로 품앗이하는 작은 일에도 많았었는데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제가 너무 또 작은 얘기만 했나요? 몸으로 할 수 있는 보시가 또 혹시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혹시 좋은 거 있을까요?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채팅창에 써줄 수 있을까요? 없나요? 네. 요즘은 다 머리로 하는가 보죠? 머리로 도와주나 보죠? 음. 집안일 도와주는 거. 그렇네요. 그런데요, 설거지 해주는 거. 봉사활동. 네. 몸으로 하는 봉사도 많죠. 네. 무료급식소 설거지. 이런 봉사. 예, 좋습니다. 허깅? 허깅이 뭐죠? 네. 쓰레기 줍기. 그렇네요. 어디 등산 갔다가도 쓰레기 있으면 꼭 주워오는 거. 네. 그거 꽤 있네요. 눈 내렸을 때 내 집 쓰는 거. 네. 장애우 길 안내하는 거. 그렇죠. 아주 좋은 공덕이죠. 네. 좋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공덕되는 지는 보시가 많다는 거죠. 좌시는 이제 지하철 서서 가기. 자리에 앉지 않아. 내가 안 앉으면 누군가 앉겠지. 난 서서 근력 단련해야지.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좌시는 자리를 양보하는 거랍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거. 또 모르죠. 또 웬만하면 상석을 이렇게 좀 안내하고 내가 하고 상석 앉으려고 안 하고 상석 안내하고. 그러니까 좀 양보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좌시. 요 찰시는 요 심시랑도 통하는데요. 살핀다는 거죠. 상대방 마음을 미리 살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보니까 배고픈 것 같아. 근데 예의상 먹었다는 것 같아. 그걸 잘 살펴서 먹도록 해주는 것도 찰시고. 저 사람이 말은 안 하지만 슬픈 일이 있나 보다 하면은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뭐 차 한 잔에도 갖고 와서 차 한 잔 마시게 하고 그 차 한 잔 마시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면 뭐 조금씩 자기 얘기를 풀어낼지도 모르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살피는 마음 참 드물죠. 우리 이게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지금 주식이 뭐 어떻게 됐나 이거는 막 열심히 뒤져보는데 옆에 와이프가 마음이 어떤가, 우리 아이 마음이 어떤가, 우리 직원들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이런 건 잘 안 살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 마음 이렇게 헤아려주고 이러는 것 찰시 이런 것들이
다 공덕을 짓는 거고, 공덕을 짓는 거고, 이 공덕이 운을 좋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게 꼭 어떤 또 종교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너무 진지하게 듣지는 마시고 그냥 참고로 어떤 뭐 종교적인 그런 걸로 듣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이 일단 이러한 무죄칠시를 행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겠구나. 첫 번째 내 마음이 행복해지겠구나. 이거 자체가 이익 아닌가요? 이런 이익.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된 건 아닙니다만 뭐 이런 게 쌓다 보면 이게 하나의 공덕이 되고 여러분의 운도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중에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속는 셈 치시고 속는 셈 치시고 요 무죄치시를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권해 봅니다. 물론 뭐 하는 일이 잘 되시는 분들도 평소에 이렇게 무죄칠시를 하면 내 마음이 화평해질 것 같아요. 이 자비수행으로 참 좋지 않나.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좀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모든 걸 돈으로 헤아리고 돈 없으면 행복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런데 우리 마음이 쪄들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죄칠시를 통해서 오늘 한번 이제 앞으로 내가 내 마음,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3분 또 중간 3분 명상하고 또 여러분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마음 편히합니다. 게임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으겠습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채팅창 제가 그때 빨리 올라가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좋은 그 공감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때 바다님 얘기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님 얘기 많이 하면서 오늘 손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요거 좀 하다 보면은 어쩌면 오늘 못 받을지도 모릅니다. 또노님 혹시 오늘 못 다루게 되면은 다음에 꼭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바다님 그 같이 공감들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나름 받아들임을 도와주는 수행법으로 그 장 선생님 그 당시엔 자연이라고 쓰셨는데 오늘은 그 별칭을 쓰셨나 모르겠습니다. 자연님, 장 선생님이 일기 쓰기 말씀하셨고 또 오 선생님 몇 번 이제 그 전에 수술 경험도 있으셨다고 하면서 그 공감 말씀 많이 해주셨던 오 선생님께서도 일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 선생님, 오 선생님한테 그 일지를 하는 것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그 오늘 오셨으면 장 선생님과 오 선생님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마 네, 바다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좀 감정을 다스리는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장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다음에 오 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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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 4달 전부터 그 저녁에 한 1시간이죠. 10시부터 11시 정도를 정해놓고 그 일기 쓰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그 하루에 일어났던 제 감정들, 특히 뭐 좀 뭐 이렇게 제가 어쩔 때는 감정을 확 느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그렇게 약하게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루에 일어났던 그 감정들 중에서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것들 아니면 이렇게 좀 강했던 감정들을 주로 이렇게 쭉 일기 형식으로 좀 풀어내서 이렇게 네. 보면은 풀어낼 때도 좀 좋지만 더 좋은 거는 이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감정을 또 다시 들여다보면 그때 그런 감정이었구나. 이렇게 다시 되새기면서 그 마음, 자기 감정을 좀 치유하는데 많은 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도 거의 지금 하루도 아마 안 걸을 것 같은데 음. 뭐 때로는 뭐 특별히 제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감정에 특별한 게 없었을 때는 좋은 글을 그냥 인용해서 쓰기도 음.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작업이 네. 굉장히 좀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최 선생님 요 화면을 우리 질의응답 화면으로 부탁합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장 선생님 그걸 하시면서 특히 어떤 점이 감정 수용에 감정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감정을 일단 떨어뜨려서 떨어뜨려서. 일종의 마음 챙김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요. 네네. 매몰되지 않고 네. 글로써 보다 보니까 제 감정을 좀 떨어뜨려서 볼 수 있다는 거. 네. 일종의 모르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강조하신 마음 챙김하고도 네. 맞을 수도 있겠는데 네네. 좋습니다. 약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이따가 그 바다님한테 다시 또 여쭤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바다님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우리 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 선생님도 혹시 또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네, 저는 기독교 신자인데 네, 네, 60이 넘어서는 기독교도 관심이 있지만 이제 불교나
카톨릭 쪽도 관심이 있어서 이제 네. 60세 은퇴하고 또 갑자기 이렇게 암 수술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60까지는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서 정말 이렇게 하루가 어느 날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이제 일지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가족하고도 공유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음. 살던 엄마가 뭐 하고 지내나 할 때 이제 우리 며느리들한테 이제 제 하루 일지도 보여주고, 뭐 책 읽은 독후감, 그다음에 아침에 제가 5시면 기상을 해서 이제 새벽 예배, 어. 아침에 성경 읽는 거, 책 보는 거 이제 이런 거 한 2시간 정도 항상 그게 저의 이제 음. 일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규칙적으로 삶을 더 살게 된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운동도 하고 책 보는 시간, 그러니까 도서관 가서 책 보는 시간, 사람들 만나서 마음 음. 나누는 시간, 그러다 보니깐 제 본 바탕에는 기독교 신앙이 있지만 이제 불교의 이런 귀한 배움들, 또 카톨릭의 그런 좋은 행법들, 그러니까 저희 네. 기독교는 행법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같이,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뭐 '너무 다적인 것이 아닌가.' 근데 인제 제 나이가 그런 거는 분별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고, 음. 일지를 쓰다 보니깐 네. 하루 24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게 음.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소홀할 수 없고, 물론 이제 몸이 인제 안 따라줄 때는 이렇게 피곤하게 쉬기, 그러니까 편하게 쉬기도 하지만 그 쉬는 음. 시간조차도 이렇게 정말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 뭔가 좀 이렇게 가치를 두고 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일지 쓰기를 좀 많이 권유해 음. 드리고 싶습니다. 아, 부족한 고맙습니다. 말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 명상이라고 하는 거에만 자꾸 초점을 두고 생각하는데, 이 수행은 명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챙김도 있고 긍정심리, 특히 저는 긍정심리 수행을 강조합니다. 우리 욕구와 생각을 쓰는 거죠. 이 글쓰기는 인지적인 작업을 이로써 아주 훌륭한 수행입니다. 사실 마음 챙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자기 객관화. 그런데 이 긍정심리의 글쓰기도 자기 객관화에 아주 훌륭합니다. 자기 객관화. 이 명상이 기존의 어떤 나를 자꾸 리셋시키면서 좀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면,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마음 챙김, 또 글쓰기를 통한 자기 객관화, 아주 훌륭하죠. 정말 훌륭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글쓰기는 자기 객관화뿐만 아니라 이 자기 정화의 효과도 있어요. 자기 정화. 특히 이제 미국 심리학자 중에 펜네 베이커라고 있어요. 펜네 베이커라는 분이 계신데, 아마 텍사스 대학에 계실 거예요. 이분이 글쓰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스트레스 혹은 자기 나름의 그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 근데 그것이 뭐 심리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신체적인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연구를 했는데, 그 자신의 그 트라우마적인 거, 남한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거를 쓰게 해요.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찢어버려도 돼요. 근데 그거를 여러 차례 쓰고 똑같은 거죠. 그 사건은, 자기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씁니다. 또 씁니다. 또 씁니다. 여러 차례. 그러면서 그 자신의 그 트라우마적인 사건에 이렇게 집착됐던 것으로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 객관화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화가 돼요. 이제 심리학으로 보면은 이제 그게 그 탈조건화가 되는 거죠. 그 감정이 묻어 있다가 점차 이제 감정이 탈각되는, 그런 소거되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결국 그런 글쓰기가 자기 객관화와 어떤 정화의 치유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심리학적으로도 그 인정이 된 그런 그 증거가 있는 그러한 좋은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트라우마가 많은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소소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좀 장 선생님이나 오 선생님 말씀처럼 꾸준히 기록 남기면 자기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행복해하고 어디서 고통을 느끼고 어떤 유형의 불안, 우울, 분노 등 어떠한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어떤 조건에서 경험하는구나. 내가 어떤 조건에서 이러한 웰빙, 행복, 이럴 때 설레고, 이럴 때 감동을 느끼고, 이럴 때 감사를 느끼고, 이럴 때 뛸 듯이 설레고, 이럴 때 정말 마음이 평화로워지는구나. 이럴 때 내 마음이 뿌듯해지고 보람을 느끼는구나. 이런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명상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긍정 심리의 이 인지적인 작용을 잘 활용하는 거죠. 인지적인 작용을 잘 하면 굳이 명상 안 해도 상관없죠. 왜냐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별로 할 기회가 없어져요. 명상을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습관이 생각에 부정적인 습관이 든 사람들이 그거를 리셋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이런 좋은 글쓰기를 통해서 긍정적인 인지작용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면 부정적으로 돌아가던 과거의 습관이 멈출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소거되죠. 우리 지난번에 그림 몇 개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 감각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다른 건강한 생각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그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쓰기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또 우리 웰빙인지 기법을 다룰 때도 여기 사경이라고 하죠. 사경. 성경이나 불경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글귀를 사경 보고 똑같이 쓰는 거죠. 그것도 훌륭한 수행을 생각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 좋은 말씀을 자꾸 마음에 담게 되잖아요.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글귀를 꾸준히 쓰는 것도 아침에 5분 10분씩 또 좋아하는 글귀를 또 쓰고 또 쓰고 정성껏 한자 한자 쓰는 가운데서 그 내용이 내 마음에 이렇게 쭉 녹아드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글쓰기는 참 좋은 그 수행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글쓰기 관련해서 나도 좀 글쓰기 하려고 하는데 좀 지금 장 선생님이나 오 선생님이 그래도 총대를 매주셨으니까 좀 질문이 있으시면 글쓰기에 관해서 궁금함이 있으면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채팅창으로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네, 오 글을 쓰고 선생님. 네. 있는데 한 달에 한 가지 주제를 갖고요. 네네. 저희 책 읽기 모임이 좀 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네. 책만 읽고 나누다가 글을 한번 써보자 이래서 요번 달은 구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기로 했는데 어, 이제 그 구멍을 계속 이제 말도 어휘도 느껴보고 어,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무수히 네. 많은 구멍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 아마 감각을 좀 깨우는 것도 되지 음, 않을까, 음, 생각을 좀 깨우는 것도 되지 않을까 이래서 글은 잘 못 쓰지만 이제 생각의 폭이 조금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것 같아서 아, 굉장히 좋아요. 지난달에는 아, 한 번쯤 멈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또 음, 쓰기도 했고, 음, 이제 겨울에는 이제 엄마와 나, 그래서 이제 가족 음, 간의 관계,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6명이 이제 나누다 보니까 아, 6명의 그것을 같이 또 이렇게 주고받고 하니까 음, 예,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환갑을 지났는데, 네, 환갑 이후에 그런 삶들이 물론 이제 돈을 버는 일에도 집중할 수 있지만, 네, 이제는 조금 좀 나누는 삶으로 그런 음,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네, 또 자그마한 일이 또 쥐어졌어요. 주민센터에서 어, 제가 하루에 4시간 이렇게 음, 그 동행정 도우미로 어, 이제 주민센터의 여러 가지 이제 네, 행정 정보를 돕는 일을 마침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네,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안 접하던 그런 국가기관에 가서 또 일을 하다 네, 보니까 네. 또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고 거기서 저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어제도 네. 이제 삼성그룹에서 30년을 근무했던 사람인데 기업과 공기업의 차이가 확연하게 또 보이더라고요. 네, 네. 역할도 되고 그래서 그런 글쓰기 주제도 네, 그냥 네. 가족 간에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저는 고맙습니다. 글 쓴 거 갖고 가족들한테도 이게 네, 나누고 네. 그러는데 네, 네. 그것도 한 가지 팁이라고 드릴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 무궁무진하네요. 그러니까 일상의 자기 생활을 아주 단순하게 자기의 하루를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큰 욕심 안 내고 오늘 하루가 뭐가 있었다는 거 처음에는 몇 줄 안 되더라도 써보십시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쓰신 다음에 그 사건 기술하고 그 옆에 자기 느낌, 자기 네. 내면적인 느낌 쓰는 연습, 그 다음에 또 돌아보는 성찰 연습, 조금씩 조금씩 하시다 보면 자기에 대한 객관화가 늘어날 것 같아요. 더 나가서 이제 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쓰기가 이제 발달하신 것 같아요. 그 자체 거의 전문 작가 수준이 되는데 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개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갇혀 있지 않고 새로운 주제를 통해서 늘 우리가 보면은 맨날 보는 식으로만 보는데 이런 새로운 주제를 통해서 이 삶을, 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는 시간상 다루기 어렵습니다만 그 하버드 대학의 앨런 랭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마인드풀리스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뭐 수행의 마음 챙김하고 같이 보는데 이 마음 챙김은 아닙니다. 용어가 같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이 앨런 랭어의 마음 챙김을 이 수행의 마음 챙김하고 동치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앨런 랭어의 마음 챙김은 사실 지금 오 선생님이 소개했던 그런 맥락을 다양하게 보게는 그런 그 인지 기법입니다. 이런 그 내 인지를 개발하는 마음 챙김. 용어가 똑같아가지고 혼란이 오게 되죠. 네, 이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앨런 랭어의 마음 챙김하고도 통하는 것으로서 우리 다양한 맥락으로 나의 삶을, 다양한 맥락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어주는 좋은 수행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분류하면 긍정심리에 해당되는 수행법이죠. 이런 이름은 좀 같은 마음 챙김입니다만.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바다님 그 글쓰기 기법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마이크 음소거 해제 안 됐습니다. 네, 네. 네, 제가 교수님한테 그 댓글에 제가 쓰다 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700일 정도 됐어요. 감사일지라고. 그러니까 뇌도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바꿀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만 처음에는 그냥 감사합니다. 막 그냥 감사합니다를 막 하루에 뭐 500번을 하면 네, 뭐 네. 이렇게 한다 그래서 500번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저녁마다 감사일지를 쓰는데 감정도 들어가고 계획도 들어가고 누구를 위한 기도도 들어가고 면서 이제 가족에 대한 거는 이제 항상 잊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이제 제가 아까 감정을 이렇게 다시 쓰면 나중에 옅어지고 없어진다는데 지금은 잘 모르지만 초창기에서의 그 제가 느꼈던 슬픔인데 그걸 나중에 보면 또 그 감정이 또 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게 그래서 고비예요. 고비예요. 예.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예. 그때 그 그리고 선생님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그걸 옆에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건데 네. 그때 아니 그러니까 어찌 아니 보면은 남편한테도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런 걸 시도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살아라. 슬프면 슬프다고 하고 울고 화나면 화내고 뭐 실수했다 그러면 뭐 실수한가 보다. 기운이 없으면 없는가 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그 이제 의사 선생님, 신경과 의사 선생님 제발 좀 생각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멍 때리기가 안 되고 그런 멈춤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네, 네. 왜 나는 멈춤이 안 되지? 그러니까 네. 명상할 때도 머리가 계속 머리에서 돌아가니까 명상도 제대로 길게 못 하고 네. 그럼 그랬던 것 선생님 그 같아서 명상도 하고 감사일지도 쓰고 왜요? 긍정 회피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왜요? 왜 그래 긍정 회피도 좋은
머리로는 네. 지금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선생님이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깊게. 네. 왜요? 이 모든 걸 왜 하세요? 감사일지 왜 하세요? 내 무의식을 바꿔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걸 하고 싶은 그게 왜 몰바래가 안 그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선생님한테? 어, 제가 이제 살아있는 존재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의 살아있는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제 활동하고 네. 인정받고 싶은가 봐요. 나 이래, 나 이 네. 정도야, 나 네.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요 정도, 뭐 이런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하고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의 그 가치하고 깊은 가치, 진정한 가치하고 어떤 것 같아요? 그게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요. 그런 게 아닐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다는 게 선생님한테 어떤 의미예요? 기뻤고 만족하고 나도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이야. 선생님이 남들한테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그러면 착한 사람, 그러니까 인정받는다는 건 저는 이제 곧 음, 착한 거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러는데 안 착하고 자기만 알고 이기주의고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고 그렇게 사는 게 왜 문제가 돼요? 남을 생각이 않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네.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나요? 자기만을 살거나 아니면은 남을 위해 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삶은? 아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조금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몰발에 많이 하잖아요. 몰발에. 네, 네, 네. 선생님 지난번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선생님 요번 댓글을 보니까 네, 선생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하나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셨나 봐요. 네, 네, 그럼 선생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한번 나열해 보는 것도 좋아요. 네. 근데 춤추고 노래하기. 예, 그거 했어요. 그거 해보려고 시도했어요. 하고, 아, 시도만 한 거예요? 아니면 그 과거에 그거를 많이 즐기시던 분은 아니고요? 아니요, 즐겼죠. 근데 요즘에 즐기질 네, 못하니까, 그거를.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쉬운가 봐요. 네, 네.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은 꼭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예, 예. 선생님의 인생에 있어서의 즐거움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이 뭐 할 때 즐거운지를 한번 나열해 봐요. 춤출 때, 노래할 때, 또 아이들 가르칠, 옛날에 방과후 교사로 아이들 가르칠 네, 때도 있었고, 네, 내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식구들 볼 때도 있었고, 네, 뭐 진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네, 그거를 했을 때 더 기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네, 한번 하나하나 써보세요. 큰 종이에다. 그래서 네, 뭐 매일 써보세요. 그래서 또 좀 추가되면 또 추가해 보시고요. 네, 네, 그리고 그것들을 한번 가만히 좀 묵상하듯이요. 명상이 네, 아니라 생각을 비우는 명상이 아니라 깊이 네, 생각하는 묵상의 방식으로요. 네, 선생님이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행복하게 했던 것들을 쭉 네, 네, 써보시고 그 옆에 그때 드는 감정이 어떤 건지 뭐 네, 뭐를 할 네, 때 상쾌하다. 뭐를 할 때 뿌듯하다. 네, 네, 뭐뭐뭐를 할 때 보람을 느낀다. 뭐뭐뭐를 네, 할 때 평화로움을 느낀다. 뭐뭐뭐를 할 때 뛸 듯이 기쁘다. 뭐 이렇게 쭉 선생님의 행복을 쭉 나열하고 그 옆에 어떤 행복인지를 한번 쭉 써보세요. 그래서 네, 그걸 하나하나 좀 음미하시면서요. 네, 선생님이라는 바다님의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쭉 좋아하는 것들을 쭉 해보고
선생님 삶에서 우리 누구나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네네. 다 누구나 일정 기간 살다 지구를 떠나야 돼요. 그 속에서 선생님이 어떤 삶을 사는 게 선생님의 삶인지 한번 네. 숙고해보는 선생님이 오히려 아프신 바람에 또 마음대로 기운을 쓸 수 있지 않고 네. 일정한 기운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또 좀 멈춰서 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힘드시게 된 것을 원망만 하지는 마시고요. 네. 좋은 기회로 네. 생각하는, 제가 종종 이 앞에 동영상에 보면 해몽 얘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꿈보다는 네. 해몽이다. 어떤 네네네. 꿈도 악몽은 없다. 해몽이 중요한 것이다.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선생님이 이번에 갑상선 관련 질병의 경우에도 그거를 잘 해몽하시고 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쓰기 좀 해주시고, 아니면 그 설명은 여러분 이 MPPT 마음 공부 기본 워크북 있죠? 이 워크북에 그 5주차 수행에 5회기 수행이죠. 웰빙 행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설명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한 뭐 156페이지, 7페이지에 쓰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를 조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준비된 거 하다 보니까 오늘 또노님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시고요. 제가 첫 번째 그 질의응답으로 선생님과 함께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분 마무리 명상하고 여러분 말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에 소감이나 질문이나 코멘트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분 마무리 명상입니다.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툭 떨어뜨리시고 지금 여기에 몸에 호흡에 마음. 네, 여러분 모두의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의견 남겨주시면 잘 읽어보겠습니다. 별빛님의 그 질문이 있으셨군요. 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고 다음에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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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니르님도 그게 궁금하시다 하셨군요. 원래 뭐 예를 들면 이제 자비다 그럴 때는 부드러운 것만 자비를 얘기하지만 때로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비의 전사. 영어로는 warrior of compassion. 자비의 전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자비로운 거냐? 물론 화안시, 그 기본적인 자비죠. 그러나 때로는 분노의 눈빛도 자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함께 가야 돼요.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가야 됩니다.
때로는 분노의 눈빛이 자비로운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상 그 다루기 어렵습니다만 별빛님 잘 숙고해 보시면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알 수 있죠. 당당한 뱃속 깊은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뱃속 깊은 든든함을 가지시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쓰기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선생님도 일지 쓰기 있으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지혜와 자비, 네. 숙제이기도 하고 먹이기도 합니다. 그게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숙제가 아니라 먹입니다. 네. 네, 행동을 말로 하니까 생각 멈출 수 있었습니다. 소피님,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제칠시. 네. 또노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급한 건 아니고요. 네, 천천히 받겠습니다.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요. 네, 같이 끝까지 이렇게 남아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무제칠시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이 수행이 즐거움이 되기 바랍니다. 그 수행하면서 조금씩 그 기술이 마음 기술이 늘어나는 그 재미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컴퓨터 게임 기술치 느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그 기술치가 증가하는 좋은 행복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